지금부터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작품들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산업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반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재개발과 관련된 여기에 휩쓸리면서, 어, 그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물이 권 씨가 되겠고요. 자, 그는 단체까지 가서 다니는 구두. 자, 이 구두가 그 다음에 나는 안동권 씨 대학로는 사람으로서 자,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서 구두가 자존심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집에 들어왔다가 행방불명된 권 씨, 즉, 요 본문 내용을 보면 나의 집에 도둑으로 들어왔다가 음,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된 권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요. 일단 현재 소설 중편 소설이고요. 사실적이고 비판적이다. 자, 그 다음에 70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성남 지역 여기가 이제 한참 재개발이 되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여기 나라고 하는 인물, 즉 요건 집주인으로 나와요. 집주인인 나로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상징적 소재, 즉 여기 구두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는 점, 그 다음에 현실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오 선생이라 나와요. 새빵살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이 집의 권씨, 자, 권씨가 주인공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권씨는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 이사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다 다 내놓지 않는다. 자, 여기 통보도 없이 왔다라든가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지 못한다는 것, 이런 거에서 가난하다는 것,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 그 다음에 권 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 그 다음에 취사도구 뿐인, 자, 살림살이도 별게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 지금 굉장히 그 궁핍하다, 가난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켤레, 9켤레 길이만큼은 소유주에 닦아 놓습니다. 자, 어, 이 글은요, 일일 노동자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구두에 양복을 입고 말쑥하게 입고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올 땐 다시 갈아입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때 구두 신고 회사원으로서 일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권 씨가 이사 온 며칠 뒤, 자, 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 씨가 전과자이니 웨이팅스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전과자라고 하는 건, 자, 재개발과 관련된 시위를 하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 가정 방문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권 씨, 네, 회사도 이제 못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공사장에 우연히 만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 씨는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소유의 주동자로 물려 징역을 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회사원으로서 그, 재개발이 예정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다 얻으려면 이 땅 구입 곳에 집이 있어야 한다. 집이 있어야 한다. 근데 땅만 딱 사는 건데 집도 있어야 한다.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자기가 직접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쉬지 못하다 보니까 피곤도 할 거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어,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기껏 이거를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정책에 항의하다가 이게 이제 취소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동자,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제 그 회사까지 다녔고 그 학벌도 높고 하다 보니까 주동자로 몰려서 그 징역까지 살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 잡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노동자로 일하게 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오후 수업이 끝나고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뜻밖의 그것도 권 씨가 학교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매우 급한 일이 있다는 거겠죠. 자, 권 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자, 이런 거에서 지금 뭔가 부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수준의 세 번째 아이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은 그 순간 느낌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자, 연락을 받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교문 앞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하는 순간 불길한 예감. 아, 이거 혹시 이거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요거 때문일 거야 하고 저 좋게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자, 건 씨, 잘 됐습니까? 저 출산은 잘 했대요. 어, 자, 뒤늦게나마 웃음색 말씀드렸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 자, 영 애를 먹이는군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그 병원비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낳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야. 뭐, 저 이 애 낳는데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상황, 수술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영 애를 먹이다. 권 씨는 수줍은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뿌리로 뜻모를 글씨인가를 그림인가를 네, 말을 갖다 선뜻 꺼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이고요. 먼지가 풀풀 리는 언덕길을 터덜터덜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라만큼 반짝거렸다. 자, 이게 이제 자존심을 거고요. 나는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질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반짝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문질렀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찾아온 이유고요. 이건 뭐 때문에? 수술비 때문에, 병원비, 병원비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는 이제까지 수준이 싹 가지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것이 가득 찬 얼굴로 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댔어. 그러니까 억지로 힘내가지고 그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수로 말을 보태는 것이다.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무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 쌍당이 더뎌요. 그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에 목이 감겼을 때뿐이랍니다. 목을 감았다고요. 빨리 손을 감지 않으면 태아 모두 위험하대요. 해서 요 수술비가 급하다. 요것 때문에 어디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찾아온 데가 지금 주인집을 찾아온 겁니다.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재그레할이라고 생각한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 건시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 그러니까 평소에 욕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천성인 사람이 제기란 욕할 정도 그럴 수 없는 진지한 얘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겐 더욱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 이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라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만이지 10만 원 가까이는 내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라는 인물은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소시민적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계산하는. 자,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 어떠냐면 그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 경상분만에 그땐 1, 2만 원이면 되는데 수술까지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10만 원을 또 빚까지 진다는 건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다시 받을지 알 수도 없다는 것. 그런 건 무리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권을 장악하는 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저질러도 될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10만 원이 너무 큰 돈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양해도 있어야 하고 해서 요게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절박함이 드러나고요. 반드시 강조하면서 그는 성경치 위에다 손을 얹고 말하다 엄숙한 표정으로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으켜줄 망정 안 그랬던 빌려준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자, 아유 이거 빌려주기 어려운데 돌려받는 어려움이 클 거다. 즉 무슨 수를 쓰든 자기가 갚겠다란 말에서 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끼니 줘서 감당치 못하는 주제. 입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지는 출판사 싸우리 반응을 가지고 어느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른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즉, 내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동정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걸 이해와 계산적,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지는 걸 이해타산, 계산적이다라고 합니다. 두말을 못하게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은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자, 지금 내용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수에서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게 지금 저 돌려 말하기로 아유 제가 돈 빌려주기 힘들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더할 때 이미 눈치채보이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나마 도전적이었다는 건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한 말인데 자, 그의 착한 눈이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서 술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았거든요. 자, 그는 자, 이미 그 얘기를 하니까 누구하고요? 의사하고 나눴던 대화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아마 소용이 없을 거다. 응? 진땀 훔친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발가락에 둬서 두어 번 동작을 반복했다. 이거는 지금 이 돈 빌리는 행위에서 자존심이 지금 무너진 거고요. 그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 많았습니다. 움직은 겨우 인사말이 었다. 무슨 말이 더 있을까? 그는 이내 돌아서 휘적휘적 걷기시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붙은 묻은 소리 이를테면 자, 선생 너무한다든가 하는 나라 내 이마에 탁 붙는 순간 대비하고 쓴다. 그래서 나를 들었을 때 금찐 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올지 욕할지 모른다. 나 그냥 욕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선생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해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서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촌지. 옛날에는 그, 그 선생님한테 그 학부형들이 돈을 갖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제 올라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이 짤딸만한 책으로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비쳤다. 산 부챙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헐거서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글을 부르고 싶은 충동이 느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뛰어서 글을 부르고 싶었다.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돌파민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를 달려들어. 그 참기름 먹는 군중을 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거 뭐냐면 시위할 때 경찰들에서 돌팔매질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군중들 중에서 엎어진 삼륜차에서 그 참여를 갖다 깨물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하는 것은 그 자기네들 생존 때문에 시위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그 참외를 깨먹는 것을 보고서 어이없게 생각했던 그 권씨처럼 이거는 완전히 나치구나. 즉 나의 내가 벌거졌다.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 그에게 약간의 빚을 지고 있음을 자, 요거는 그 보면은 뒤에 보겠습니다. 획득 깨달았다. 자, 그 빚이라는 게 뭐냐면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즉, 그 저기 권 씨가 나한테 전셋돈을 이미 준 거고 왜 좀 더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전셋돈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거니까 원산부인과에는 만단의 수수증을 갖춘 도둑놈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서 요 생각을 딱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 가서 돈을 미리 준 겁니다. 자,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월급 미리 받아가 동료들 주머니 친 대로 털어서 10만 원. 70년 되면 이때 월급이 한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만 원 갑자기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동료들 주머니에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만들어서 원장한테 가서 마취사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원장한테 돈을 치른 겁니다. 내가 권씨하고 아무 그러면서 다만 그의 색방 주인이었다는 알고는 혀를 찼다.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내주세요? 아버지 몸도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 마련에 오랬더니 여태껏 얼굴 한번 비치지 안 비치지 뭡니까? 의사가 애를 꺼낸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맞습니다. 음, 여러 방법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일 겁니다. 자, 요게 그 의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는 거. 좀, 응? 권씨 같은 사람 좀 봐주지. 그래, 응?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로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응? 이런 걸 비정하고 속물권이 근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은 한 차례 너트로 웃음을 그걸 간신히 뭉쳐버렸다. 그래서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랬다라는 얘기는 난 그야말로 돌려서 지금 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를 바랬는데 그냥 웃는 걸로 그냥 넘겨버렸다. 난 이제 죽은 게 아닌가 싶어 사색이 관련한 권씨 부인이 들끓어 실려 수술실로 가는 걸 거들었다. 해서 이제 그 권씨네 집을 도와준 거고요. 생명을 꺼내 그 생명을 수행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술취가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리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 담배질로 4대 낀가 5개를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끝났다는 얘기고 아들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보냈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호를 아끼지 않다. 그러니까 아유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강보에서에 나오는 권기용 씨의 처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어미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수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고 하는 것이 말이 풍기는 선입관에 딱 어울리게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그만큼 이제 등치가 컸다는 얘기고요. 그는 억세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동주의 놈을 낳던 날의 감경 속에서 구설하니 빠져들어왔다. 자, 동전이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낳던 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게 그날 밤이었다. 그러니까 누가요? 수술비를 내준 날 난생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냥 뿌리쳐도 잠깐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 그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니면 포트게 눌렀을 때 나는 빨간 고무좀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무의 산을 보았다. 예,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뭐 집안에 그 조그만 전구 같은 거 이렇게 켜놔가지고 사람들 그 밟지 않게 이렇게 켜놓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다 이런 거를 켜놔요.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술들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예, 술은요. 일단 그 나쁜 짓도 간이 커야 심장이 커야 한다고 권 씨가 지금 강도질이 문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온 건데 돈 때문에 그런 건데 강도질하기가 뭐하니까 술 잔뜩 몰고 그 힘을 빌려서 온 겁니다.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에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지금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 낮고 조심스러웠다. 다른 사람을 더 깨우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나만 깨우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음, 지금 이 강도로 온 권 씨가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그러지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일 것이다. 자,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눈을 보는 순간 그 상대가 전문가가 못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니까 그 강도가 그 장도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껏 용기를 돋우고 그다음에 고기적 만큼 눈은 타고난 게 천성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그게 권 씨라고 하는 걸 알아채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어. 남의 집 담장을 못 넘을 정도라면 술로 간을 범행을 통해서 처음부터 미역고 있다. 실패할 게 뻔했다. 이제 실패할 게 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들어 물려주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객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위의가 돼가지고 뭘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되려 이제 이게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긴 할 건데 내 말대로 좀 들어. 그게 더 나을 거야. 수업은 강도로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의 현금은 변변치 않소. 화장대 위에 돼지저고 구하고 장롱 서랍 속에 마누라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음. 자, 강도도 의심을 두고 경고에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어야겠다. 네, 저 지금 강도당하는 사람이 신경질을 부립니다. 마누라께서 한바탕 소리를 시원하겠소. 난치기 전에 나를 믿고 이뤄주는 대로 응? 가는 게 당신의 일일 거요. 다음 강도를 마치는 결심했다는 듯 이부자리를 들어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자, 이 어설픈 거죠.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난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막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밟은 모양이다. 치어제 그는 갑자기 엎드려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순진무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순진하다라는 거, 구두를 벗고 온다든가 떨고 있다거나 아예 투닥거린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게 미숙하고 어설픈 강도다. 즉 권씨, 자 애교스럽다라고 보는 이유. 그는 복면으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터지는 웃음을 꼭 참은 채 나는 살구마원이 상체를 움직여 동준 잠재울 때 입술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었다. 자, 식칼까지 집었대요. 이제는 그리고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거 우리 당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동준이 달래준다고 식칼까지 내려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고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망설이다가 내 제초에 후드려다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배웠다. 그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 찌르면 위해 못되는 줄 일치 감정 때문이었다. 되돌려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야 다를까 그는 옆구리에서 허리띠에 차더니 몹시 자존심한 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이죽거리긴 어? 비웃기는 그랬더니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 우리 집을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가죠. 당신 초보잖아.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나 피치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나는 자, 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이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빛이 몰려서 자 의심의 빛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씨라는 걸 내가 지금 알아챘다는 거고 당신 강도질하는 게 아내 때문이잖아. 응. 김귀한 나머지 가득 찼다. 딱 그러면서 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그때 그의 몸이 여권 술 냄새가 확산됐다. 그가 호동생 갖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겨치자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챘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그 자존심이 상한 거죠. 달리 내 방법이 그를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더욱더 만들었음을 끝까지 이제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구나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버릇 있어야 혹시 뭐 합니까? 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기다려뒀는지. 자, 제가 수습을 내줬어요, 미리. 음, 그런 이웃이 없다는 거 똑똑히 확인했다. 자, 낮에 제가 적응했지. 음, 자, 좌절감이면서 낮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고요. 전등을 켜고 싶은 불현듯 즉 반짝반짝 빛날까 아닐까? 빛난다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게 계속된다라는 거고요.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하게도 그는 시크라를 들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게를 문 거죠. 사람이 이 버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은 저쪽입니다. 응. 그래서 더욱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문 쪽에 느릿느릿 거기셨다. 상체로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 나 이래라도 그냥 난 사람이야. 여기서 어,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잡히다기 이미 들켰다라는 걸 아는 거죠. 대문을 열고 축한 전편으로 자신을 삼켜버렸다.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잠그지 않았다는 거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고요. 문판방에 들러 건씨가 아직도 귀가지 않았습니다. 가만 아비 없이 오누이만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을 팔짱 낀 태양을 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대단한 잠입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런 물건 하나도 없다.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자,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 비로소 얘기했다. 아내는 벽수 슬그머니 돌아왔다. 아유, 염려 마세요. 전세 되지는데.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음.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아니,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 혼자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행방불명이 된 것이 분명했다. 자,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졸렬했음. 자칫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몸을 풀었어야 되는데 공면으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렸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요.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서 누군지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자는 아내와 숨자리를 만날 수 있게 했던 기대한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뒤늦게 후회되었다. 그러면 심리 상태, 자존심이 어떻게 돼 있을까? 더럽다면 자존심이 상한 것이요. 깨끗하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었다. 어떤 건지 몰래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분명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기구가 유리알처럼 반짝이지 않은 자존심 이상으로 공수에 올려져 있는 것이면 그러면 나는 안심해서 주었을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그다면 새끼리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거라. 가로막는 그것이 내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뒤졌다. 처음 셈이었다. 두 번 세컨셀을 깔고 덮는 데 쓰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전부였다. 구태여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지 않은 구두일 것이다.
가장 값 나가는 세 칸의 자격으로 장롱 자리가 자리 잡고 있어. 꼭 그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가 놓여 있었어. 정갈하게 닦인 6켤레, 그리고 뒤집어 쓴 1켤레,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7켤레를 골라 한 번에 손질해가며 매일 신던 모양이다. 잘 닦여진 7개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 자, 비어있는 하나가 전씨가 신고 있는 구두. 즉, 9켤레의 구두 중에서 하나가 그 구두는 요게 권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한 켤레의 구두가 하나 빠져있는 구두가 쉽게 돌아다니는 깨달았다.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되도록 침착해 노력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걸 누가 담당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즉, 실종 신고하려고 지금 실종 신고를 하는 겁니다. 는 불렀다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문제 통해서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